미스터리 브루잉이라고 제 친구가 하는 집에 제가 투자를 했어요. 네, 지금 이 큰 탱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맥주의 즙, 이제 맥주 기본이 되는 그 맥즙을 만드는 그런 기계이고요. 이거 실례지만 혹시 가격이 얼마 정도? 3만 유로는 좀 넘을 거예요. 이 쇠줄이 나오기 전까지는 양의 힘줄이에요. 잠깐 비켜. 통일라.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혜주라고 합니다. 오늘 그럼 이렇게 아침부터 어디로 가세요? 미장원에 갑니다. 보통 미용실이라고 그러는데 옛날 분이신가 봐요. 네네. 미장원 가서 머리도 하시고 화장도 하시나요? 일 있을 때는 꼭 합니다. 너무 만족해요. 두 달을 가시고. 선생님 오늘 혹시 머리는 어떤 스타일로 하시나요? 볼륨 좀 많이 살려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뿌염을 먼저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오늘 메이크업은 만족하시나요? 네, 항상요. 여기 저 그냥 맨날 여기서만 해요. 오신 데가 어디예요? 미스터리 브루잉이라고 제 친구가 하는 집에 제가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가끔 와서 아주 즐겁게 식사도 하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매장 체크도 하고 그러고 갑니다. 사업도 하시네요? 친구를 잘 둔 덕에 그리고 맥주를 좋아해서. 술을 좋아하시나 봐요. 네. 그럼 술을 좋아하셔서 투자하신 건가요? 네. 맛있나요? 매니저님 지금 여기에 맥주 따르는 게 되게 많은데 이게 직접 양조된 게 일로 나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요거 여기서는 안 보이는데 여기 뒤쪽이 통째로 냉장고예요. 맥주를 만든 거를 이 냉장고 안으로 들여서 그 밖으로 나가는 거네요. 네, 그렇죠. 이걸 캐그라고 부르는데 이 맥주 통 안에 이제 탱크에서 있던 맥주가 들어가 있는 거, 보관 용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안에 있어야지 이제 좀 시원한 맥주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이제 수제 맥주 특성상 이제 효모가 살아 있어가지고 일반 뭐 치킨집이나 이런 데서 파는 것만큼 냉각기를 사용하면 안 돼요. 이제 왜냐면 그 부분은 맥주가 상온에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맥주들은 이제 수제 맥주는 상온에 보관되어 있으면 맥주가 바로 변질이 돼버려요. 그래서 꼭 이런 시원한 곳에 보관을 해야 됩니다. 매니저님 이게 양조 기계인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이 큰 탱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맥주의 즙, 이제 맥주 기본이 되는 그 맥즙을 만드는 그런 기계이고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숙성 탱크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예, 들어가십시오. 예. 지금은 이제 어디로 이동하세요? 이제 집에 가서 강의 촬영이 있어요. 강의를 맡기는 밑으로 갈수록 줄이 굵어질 뿐이에요. 선생님 방금 이렇게 강의 촬영을 하셨는데 보통 평소에도 이렇게 강의 촬영을 많이 하시나요? 아니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런 영상 강의들이 활성화됐잖아요. 그 전에는 영상으로 강의를 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코로나 때문에 사실 이 연주자분들이 공연을 많이 못 하실 것 같은데 어떠셨었어요? 모든 공연이 계속 취소가 되니까요. 카네기 공연도 취소됐었고 프랑스 파리 공연도 취소됐었고 다 그쪽에서 홀이 문을 닫은 거기 때문에 무기한으로 이렇게 연기가 된 거예요. 언제 와서 하세요 이런 예고 없이 정말 암울했었어요. 그래서 유튜브 활동을 한 게 저에게는 굉장히 가장 큰 선물 같은 일이었어요. 연주자분들은 공연을 안 하게 되면은 사실 조금 우울하시겠어요. 그게 공연 전에 오는 스트레스가 있잖아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근데 또 진짜 못하게 되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러면 최근에도 공연을 아예 못 하셨어요? 지난달에는 프랑스 파리에서 독주회가 있었고요. 부산에서 또 연주가 있습니다. 하프라는 악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실 수 있나요? 굉장히 비싸 보이죠? 이거 실례지만 혹시 가격이 얼마 정도 할까요? 이건 프랑스 악기거든요. 카막 하프에 가시면 나와 있을 겁니다. 한 그래도 3만 유로는 좀 넘을 거예요. 이 하프 같은 경우는 대학을 입시하거나 좀 어린 친구들이 배우기에 접근성이 어떤가요? 2, 300만 원짜리 악기로 시작을 해서
8,900만 원짜리 악기로 바꾸고 그다음에 원하면은 뭐 1,500만 원짜리 악기만 해도 정말 진짜 좋은 악기들이에요. 이 예술 쪽은 네. 좀 유학을 가야지 좀 크게 될 수 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선생님도 유학을 다녀오셨나요? 저는 독일 뮌헨 국립음대로 다녀왔습니다. 시험 같은 것도 보나요? 입시를 보죠. 그리고 저희 학교는 그때 당시에 한 학기 학비가 28유로였어요.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4만 원이 안 되는 학교인 거죠. 아, 학비가 4만 원밖에 안 난다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잊어먹고 28유로니까 잊어먹고 안 낼 때가 있거든요. 저 방도 붙어봤어요. 학교에. 이만하게 등록금 안 낸 사람 한 해 주 이래갖고 친구가 대신 내줬대요. 28유로니까 친구가 내주고 전화가 와서 야, 너 등록금 내가 대신 내줬다 밥 사라 이래갖고 밥 먹고 술 먹고 그게 훨씬 더 많이 나왔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학비가 쌀 수가 있어요? 독일은 나치가 있었잖아요. 예전에 히틀러. 그래서 그 환원하는 마음으로 국립대학의 학비를 이렇게 딱 줄여놨었어요. 아, 그만큼 경쟁률이 세서 합격을 하기가 힘들겠네요. 그쵸. 저 들어갈 때도 40대 1이었어요. 그러면 한국에서는 학업을 안 하시고 그냥 독일로 바로 학교로 가신 거예요? 아니요. 여기서 대학까지 졸업하고 갔습니다. 아, 한국에서는 어디 대학을 다니셨나요? 저는 서울대학교 나왔습니다. 아, 서울대에도 하프 학과가 있나요? 현악과 안에 들어가는 거죠. 음악대학, 기악과, 현악 전공 중에 하프를 한 거죠. 그럼 서울대를 졸업하시고 독일로 가셨잖아요. 네. 언어적인 문제는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서름으로 극복한 것 같아요. 이렇게 보기엔 아름답지만 여기 보이시죠? 이 끝줄부터 여기까지 이 쇠줄이 나오기 전까지는 양의 힘줄이에요. 아, 진짜요? 네, 양의 힘줄에다 코팅한 거예요. 그리고 밑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스테인리스 스틸이에요. 그래서 여기 양의 힘줄 부분은 켜는 사람마다 소리가 다르게 나요. 감독님 한번 만져보실래요? 저랑 소리 다를 거예요. 자, 가장 쉬운 글리산도 드르렁 드르렁 하는 거 있잖아요. 네. 이게 제 소리예요. 그럼 감독님 한번 해보세요.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그럼 하프는 줄로만 이렇게 소리가 나는 거예요? 울림통을 통해서 나가는 거죠. 여기 울림통이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구멍이 나 있잖아요. 그래서 소리가 이 튕길 때마다 울리는 건가요? 여기서 보면 진짜 메아리가 울리네요. 네. 페달은 뭐예요? 피아노에 하얀 건반이 이 위에 현이면 검은 걸 발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페달을 움직이는 이 하나하나가 얘한테는 1톤의 힘이 가해지는 거예요. 그럼 줄의 강도가 좀 세진다는 건가요? 텐션이 세지는 거죠. 하프를 얼마나 하신 거예요? 30몇 년 된 것 같아요. 원래 어릴 때부터 이런 하프의 연주자가 꿈이셨나요? 연주회를 갔다가 너무 반해갖고 지금 고인이시지만 친정 아버님이 이렇게 우리 서로 같이 동의하에 넌 이걸 해야 돼 이래갖고 하게 된 거예요. 요새 젊은이들이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직장을 원하고 대기업 또는 공무원이 되길 원하잖아요. 이 아티스트의 길이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힘드셨을 텐데 길이 안 보여요. 처음에는 진짜 내가 이거 하는 게 맞나 저는 그랬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인지도가 생길 때까지는 꾸준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저도 몇 번의 위기가 있었어요.
그걸 넘어가면 계속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또 언제 슬럼프가 올지는 몰라요.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이제 테크닉이 딸릴 거니까 이게 장수만세 악기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이 손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심장 운동을 해서 정말 장수만세래요. 무거운 하프를 어깨에 놓고 연습을 하셔서 키가 혹시 작으신 건가요? 그냥 안 잘하신 건가요? 네네. 그냥 작은 거예요. 하프가 모양이 되게 특이한데 이게 왜 모양을 이렇게 만든지 혹시 아시나요? 자세히 보시면 이 악기가 피아노의 원조예요. 얘 엎어놓으면 그랜드 피아노예요. 아 그러네요. 하피스트들에게 가장 유명한, 그러니까 대중화된 곡이 모차르트의 플루렌 하프 콘체르토인데요. 처음에 그 모차르트가 이 곡을 썼을 때 그때 당시 악기로는 그 테크닉이 불가능했던 거예요. 그때는 이런 더블 액션 하프가 아니어서 그때 당시의 하프로는 하기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때 하피스트들은 지금처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무지하게 발전한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수상한 직업 구독자분들에게 한마디만 해주세요. 직업이라는 게 다양하잖아요, 되게. 근데 제일 행복한 건 자기가 즐겁게 일을 하는 게 그게 직업이 됐을 때가 최고인 것 같아요. 감독님 영상 찍으실 때가 가장 행복하시잖아요. 그렇죠. 행복한 직업? 저도 하프할 때가 가장 행복하니까 저도 행복한 직업. 그래서 모든 분들이 다 행복한 직업을 가지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상한 직업 파이팅 하세요.